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방부와 광주시가 군공항 이전 사업에 대한 설명 자료를 전남 지역 일선 시군에 보냈지만 정작 후보지로 분류되는 지역에서는 자료를 반송시켰습니다. 민감한 시기에 여론을 들쑤신 꼴이 됐습니다. 광주 전남 시도의회 후반기 의장단이 처음으로 만났지만 시도 통합 등 현안 문제에 대해서 입장 차이가 뚜렷했습니다. 중견기업이 청년 창업기업의 상표권을 빼앗으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긴 소송 전에 청년기업은 고사 직전에 위기에 빠졌습니다. 겸직 신청을 하지 않고 배우자 명의 업체를 통해 구청 수의 계약을 따낸 광주 북구 의원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이 이렇다 할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와 광주시가 공동으로 제작한 이전 사업 설명 자료가 전남 지역 시군들에 배포됐습니다. 후보지로 점쳐지는 지자체들은 이 택배 상자를 곧바로 반송 처리하며 갑작스러운 자료 배포에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방부와 광주시가 공동으로 제작한 설명 자료입니다. 새롭게 건설될 군공항은 현재 광주공항보다 1.4배가량 넓고 소음 완충 지역까지 설치해서 2배 가까운 면적을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소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쪽으로 활주로 방향을 설계하고 피해 보상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군공항 이전 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비 규모는 최소 4,508억 원으로 대구보다 1.5배 이상 높게 책정됐습니다. 국방부와 광주시는 군공항에 대한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관련 설명 자료를 전남 시군에 일괄 배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군공항 이전 사업에 대한 부정적 측면만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어서 이 국가 사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어떤 정보 전달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설명 자료에는 구체적인 지명 없이 후보지 3곳이 언급됐지만 유력 후보지로 관측됐던 무안과 해남, 고흥 등 3개 지자체는 설명 자료가 담긴 상자를 발송처인 국방부로 반송 처리했습니다. 특히 무안군은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과 관련해서 어떠한 협의도 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의 공문서를 함께 동봉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조건이 안 맞아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조건은 상관없이 저희는 반대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일곱을 가치도 없다고 생각해서 바로 반송 처리했습니다. 광주 전남 행정통합 논의를 위한 광주시장과 전남지사의 만남이 예정된 가운데 민감한 시기에 가장 첨예한 사안인 군공항 이전 사업의 설명 자료를 배포했다는 점과 일방적으로 택배를 발송했다는 점이 전남지자체의 반발을 오히려 키웠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이런 가운데 광주시 의회와 전라남도 의회 후반기 의장단이 어제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광주시가 제안한 행정통합에 대해 도의회 의장단의 가시돋친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김용집 광주시 의장 등 광주시의회 의장단 5명이 전남도의회를 찾았습니다.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첫 상견례로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첫 인사말부터 김용집 광주시 의장은 시도 행정통합을 간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하나인데 행정구역이 나눠지다 보니까 좀 요새 조금 마음의 거리가 멀어진 것 같아서 시도 행정통합과 군공항, 민간공항 이전 문제,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현안에 의회도 관심을 갖고 상생하자는 데는 의견을 모은 양시도의회. 광주시가 먼저 제안했던 시도 행정통합 등 민감한 현안 앞에 의원들은 말을 아꼈습니다. 우리 정치인들이 한번 툭 뱉은 말이 또 지역에서는 갈등을 찾아갈 수도 있고 또 여러 문제가 이렇게 야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도 행정통합과 관련해 김한종 의장은 시도 통합은 광주시만의 일이 아니라며 당사자인 전남과 논의하고 발맞춰 가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제 독단적으로 자꾸 이렇게 발표를 하면은 우리 도민을 좀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래서 회동에 앞서 광주시의회는 상생 의지를 담은 발표문을 함께 내자고 제안했지만 전남도의회가 시기상조라고 거부했고 다음 달 2차 회동을 약속하는 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한글날인 오늘 큰 일교차와 해안 지역에서는 강한 바람에 주의해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더 낮아졌습니다.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은 12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더 낮게 시작하는데요. 한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 수준으로 오르면서 일교차가 무려 12도가량으로 크게 나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부터는 다시 아침 기온이 오르겠지만 일교차는 10도 이상으로 지속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옷차림 비교적 더 따뜻하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제14호 태풍 차노미 일본 동쪽 해상을 지나면서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상태고요. 해상에서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내일까지 강풍이 예상됩니다. 남해안 지역은 초속 10에서 16m의 강풍이 불겠고 남해상을 중심으로는 최고 초속 20m에 달하는 더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또 여수 공항을 중심으로는 항공기 운항에도 차질이 우려되니까요. 항공기 운항 정보도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큰 일교차만 아니라면 활동하기 무난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현재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는 상태인데요. 연휴 기간 내내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의 한 청년 기업이 중견 기업과 상표권 문제로 소송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10년 가까이 사용하던 아이밀이라는 상표를 어느 날 갑자기 중견식품회사가 쓰기 시작한 건데요. 수차례 소송에서 이겼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아이밀이라는 상표를 쓰고 있는 두 제품. 언뜻 보기에는 같은 회사 제품 같지만 실제로는 각각 다른 회사에서 만들었습니다. 한쪽은 지역의 청년 기업이 2011년부터 쓰고 있는 상표이고 다른 한쪽은 중견기업인 일동 후디스가 2018년부터 사용하는 상표입니다. 어떻게 서로 다른 회사에서 같은 상표로 상품을 만들 수 있을까? 발단은 일동 후디스 측이 기존에 써오던 아기밀이라는 제품명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시작됐습니다. 2년 전 식약처가 유아를 연상시키는 아기 등의 단어를 일반 음식 제품에 쓰지 못하게 하면서 일동 후디스가 아기밀을 대신할 상표로 아이밀을 만들어 쓴 겁니다. 청년 기업은 이때부터 피해가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중견기업 상품의 모조품이라는 오해를 받게 돼 매출이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참다 못해 3건의 상표권 무효 심판을 청구해 승소했고 일동 후디스 측이 청구한 무효 심판에서도 모두 이겼는데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일동 후디스 측이 모두 항소하면서 심판이 길어지는 사이 소송 비용만 불어나고 있습니다. 브랜드에 혼돈이 온다는 건 저희가 그동안 쌓아왔던 브랜드 이미지 타격이라든지 추후의 발전 가능성에 큰 악영향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수많은 소송 때문에 저희가 심적으로 이 같은 문제는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습니다. 송갑석 의원은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장치는 미흡하고 손해배상액은 턱없이 적기 때문에 잘못된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동 후디스 측은 광주 MBC와의 통화에서 특허청의 정식 절차를 밟아 등록된 상표를 사용해 온 것이고 오히려 아이밀 측이 먼저 저명 상표인 후디스 아기밀을 모방해 이득을 취하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의사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의원이 최근 4년간 개업한 의사 10,000명의 활동 지역을 분석한 결과 서울 27.4%, 경기 29.9%, 인천 7.6% 등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됐으며 전남은 1.1%에 불과했습니다. 김원희 의원은 의료차별 극복을 위해 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 등 공공의료 정책을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배우자 명의 업체로 구청 수의 계약을 따낸 광주 북구 의원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피의자로 전환된 백순선 광주 북구 의원을 그제 소환해 구청 수의 계약을 따낸 과정 등 관련 내용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백 의원은 겸직 제한 규정을 위반한 건 사실이지만 외압이나 청탁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백 의원 외에도 시민단체가 진정을 넣은 기초의원 6명에 대해서 수사를 확대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천만 원대 송달 수수료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광주지법 직원이 파면 조치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지난 8월 법원 송달료 수천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실무관 A씨에 대해 파면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법원 송달료 업무를 맡고 있는 은행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하면서 A씨의 범행이 드러났고 법원은 횡령 금액의 3배에 달하는 징계 부과금을 A씨에게 부과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쯤 구례군 간전면의 한 농원에서 조경수 정리 작업을 하던 농원 주인 63살 A씨가 3.5톤 바위에 깔려 숨졌습니다. 경찰은 조경수 뿌리를 파낸 구덩이 안에서 작업을 하던 A씨가 주변에서 굴러온 바위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요즘의 지역 방언은 우리말을 풍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특색 있는 언어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전라도 방언으로 트로트를 부르며 전남을 알리는 청년 농부가 있어 연일 화제입니다. 무안의 농부이자 1인 방송인 박주한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방송하는 농부, 농수로 박주한님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요즘 뭐 농사 지으랴 방송하랴 정신 없을 것 같습니다. 인기를 좀 체감하십니까? 솔직히 좀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는데 저희 동네 분들이 저보시면 이제 박스타라고 네, 많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근데 부끄러워요. 솔직히 좀 부끄럽고. 네. 제가 그 영상을 봤어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근데 이렇게 사투리로 트로트를 부르게 된 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원래 처음에 그 너튜브에 그 농사 컨텐츠를 많이 올렸었는데 조회수가 안 나와가지고 너 노래 잘하니까 노래를 한번 사투리로 한번 해봐라 이렇게 잘 하시길래 그럼 알았다 하고 한 게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사랑을 믿었었는데 뒤어물었네. 그래 너 기어 너 야 너 네가 어째 거기서 나와. 지금 그 전남도청에서 홍보하는 채널에서도 그 마스크 노래 이렇게 바꿨더라고요. 그건 또 어떻게 참여하게 되신 거예요? 그 마스크송 캠페인 같은 경우는 미국 형식으로 만든 캠페인이거든요. 그 유튜브 팀장님 김항배 팀장님께서 제안을 처음에 하셨어요. 저한테 마스크송을 네가 거기서 나와 전라도 버전을 한번 만들어보지 않겠냐 하시길래 이렇게 알았다고 했죠. 가사를 직접 바꾸신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좀 어려웠던 점이라든지 고민하는 부분들이 어떤 건지 궁금해요. 가장 어려운 부분이 사투리하고 노래말의 글자 개수거든요. 네, 만약에 글자 수가 하나가 더 추가돼버린다면 노래가 완전히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글자 수를 최대한 맞춰야 되고요. 네, 그리고 말을 사투리로 하되 풀이는 똑같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이해할 수 있게. 예. 혹시 저희 MBC 노래도 이렇게 사투리로 가능하실까요? 띵 띠링 띵띵 만남은 좋은 친구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띵 띠링 띵띵 만남은 오저분의 MBC 문화방송.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즐겁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본업은 농사라고 하신단 말이죠. 처음에 농사를 처음부터 하셨던 건지 어떻게 농사를 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안산에서 태권도 사범 한 1년 정도 하다가 네, 도시에서 못 살겠더라고요. 솔직히 막 고향도 생각이 나고 그것도 엄청 힘들었어요. 혼자 거기 타향 생활을 하면서 농사도 사업이니까 한번 해보자 해서 아버지한테 이제 말씀드렸죠. 아버지도 이제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어머니께서 고생 많이 하시고 하니까 기농을 하고 싶다, 농사를 짓고 싶다 하니까 또 반대를 하셨어요. 처음에는 반대하셨는데 나중에 이제 계속 제가 조르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시더라고요. 네. 농사도 짓고 그리고 개인 방송도 하는 그런 삶을 꿈꾸는 청년들도 늘고 있습니다. 선배로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마디 해주세요. 저 자신이 엄청 나약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면 무조건 다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편집 같은 것도 녹음 같은 것도 제가 독학으로 다 혼자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무서울 게 없습니다. 하면 되니까. 그래서 뭐 포기를 하더라도 저희 젊은 친구들이, 저도 젊지만은 젊은 친구들이 포기를 하더라도 더 열심히 하면은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농부로서 그리고 또 앞으로 뭐 방송 쪽으로서도 목표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농부로서는 대농이고요. 네, 제가 어릴 적부터 가수가 되는 게 또 꿈이었었어요. 아버지께서도 노래를 잘하시고 부모님의 끼를 또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지역 가수 정도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네. 아직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하고 더 연습을 해가지고 네, 어느 무대라도 쓸 수 있는 그런 농투버, 농부 가수 네, 되고 싶습니다. 네. 여전히 꿈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 농부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시가 대학생에 10만 원씩 지급하는 교육재난지원금 접수 기간을 연장해 추가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12일부터 이틀 동안 본인이나 부모가 광주 시민이며 광주 소재 대학에 다니고 있는 재학생들은 온라인 신청을 통해 10만 원씩의 교육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달 1차 신청 때는 당초 예상했던 10만 명보다 적은 3만 7천여 명의 대학생이 신청해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임신이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 부부 가운데 450쌍이 광주시의 지원을 받아 올해 임신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난임 관련 지원 사업을 신청한 부부 가운데 임신에 성공한 부부가 광주 지역 전체로 450쌍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난임 시술비 지원에다 광주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추가 지원과 한방 지원 등의 정책이 더해지며 이룬 성과라고 자평했습니다. 최근 한국 대중음악이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광복 이후 우리나라 대중음악의 새로운 원형을 구축했던 핵심 인물들 가운데는 장흥 출신 작곡가 손석구가 있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1960년대 우리 대중가요의 흐름을 바꾼 노래 노란 샤스의 사나이. 이 노래 작곡가인 손석구는 가수 한명숙을 당대 최고의 스타로 만들었습니다. 한명숙에게는 동남아 공연 요청이 쇄도했고 그래서 손석구 씨는 한류 1호 작곡가로 평가를 받습니다. 손석구 씨는 장흥 출신으로 라디오 드라마 주제곡 1호 청실 홍실은 물론 수많은 TV와 영화 주제곡을 만드는 등 한국 대중문화에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선생님의 곡을 많이 이제 부르게 됐는데 정말 부를 때마다 어쩜 이렇게 이런 노래들을 정말 남겨놓으셨을까. 손석구 작곡가는 또 한국과 일본을 왕래하면서 일본의 한국 대중음악을 알리는 메신저 역할도 했습니다. 한국 가요사의 산 증인인 작곡가 손석구. 2013년에는 손석구 작곡가 선양사업 자료집이 발간되고 2014년에는 장흥 우드랜드에 손석구 노래비가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정말 큰 별이시자 한국 대중가요계의 산 증인이십니다. 탄생한 지 100주년이 됐습니다. 장흥구는 고 손석구 작곡가를 기리기 위해 올해는 비대면 추모 콘서트를 열었고 내년에는 물축제 기간 중 제1회 손석구 가요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지스트의 안창욱 교수팀이 개발한 AI 작곡가의 곡으로 신인 가수가 데뷔했습니다. 소녀시대 태연의 동생으로도 알려진 신인 가수 하연은 안 교수팀이 개발한 AI 작곡가 이봄이 만든 노래로 데뷔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안 교수는 기존 가수들이 인공지능과 협연해 음원을 발매한 경우는 있었지만 AI가 만든 곡으로 가수가 정식 데뷔한 건 세계 최초라고 설명했습니다. 무안국제공항에서 마약 탐지견으로 활약해온 세로미가 현역에서 은퇴했습니다.
광주 본부세관은 지난 2014년부터 6년 5개월 동안 무안과 군산 등지에서 마약 탐지견 역할을 해온 세로미의 은퇴식을 열었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환갑에 가까운 세로미는 은퇴식을 끝으로 최종 역할을 수행했고 관세청 탐지견 훈련센터에서 여생을 보내거나 일반인에게 분양될 예정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지역방송의 역할론과 공익적 가치가 논의됐습니다.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지역방송을 위해 지역신문지원제도와 같은 지역방송 맞춤형 발전기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박준호 기자입니다. 서울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지역방송의 역할론이 또다시 강조됐습니다. 지방 정부를 감시하고 지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선 지역방송의 공익적 가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역분과 지방자치가 강조된 속에서 지방정권을 견제할 수 있는 언론이라는 게 절대 필요한데 방송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수년째 적자가 누적된 지역방송은 올해 터진 코로나 사태로 위기감이 커진 상황. 지역통신발전기금이 있긴 하지만 5년째 40억 원에 그치고 있는 데다 수십 곳의 지역방송과 통신사가 나눠갔다 보니 무용론마저 제기됐습니다. 지금 지난 5년 동안 예산이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방송 계속 어려워진다고 하는데 예산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도 안 되고 있어서 이 지역방송 발전기금의 재정 안정성도 확보를 해야 된다. 때문에 지역방송만을 위한 별도 기금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맞춤형 지역신문 발전 기금을 만들어 지역신문 지원에 나선 것처럼 방통위도 지역방송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주문입니다. 지역방송 발전 기금을 만들어 우리가 지원할 방안은 혹시 갖고 계신지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통행료로 전락한 언론진흥재단의 정부 광고 대행 수수료도 지역 언론사의 경영 역할을 부추기고 있어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오는 19일 여수에서 열리는 제72주기 여순사건 추념식에 경찰 유족이 참석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 추념식은 사상 처음으로 민, 관, 군, 경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진행되며 4대 종교단체 추모식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홍보 영상 상영, 추모 공연 등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여수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올해는 참석자를 100명으로 줄여 행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